우리가 뉴욕이나 런던이나 시드니에 있는 유명한 맛집에 식사로 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못 고르고 있어요. 우리 뭐 먹지?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가 와서 제가 메뉴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문장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을 하실 텐데 첫 번째, 구두로 하는 거 있죠? 말로. 구두로 하는 거는요. 일단 동사 이 친구입니다. 구두로 하는 거, 뭐 약속해 주는 거, 안내해 주는 거, 말로써 당연히 글로도 마찬가지고요. 추천하거나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다루었던 표현입니다. 가장 심플합니다만은 요 문장 먼저 우리 오늘 출발해 볼게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번 바로 따라해 볼까요? Can I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guys? Can I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guys? 오케이. 보통 우리가 could you recommend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격을 높여서 표현을 할 때 could you make a recommendation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저는 추천합니다. 자, 한 번 더 듣죠? 오늘은 문장 길이감 때문에 바로 초반에 두 번씩 듣고 따라갈 거니까요. 큰 소리로 소리 훈련. 자, 들어가 볼게요. Can I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guys? 딱 이분처럼 우리 성우처럼 recommendation 할 때는 이런 느낌의 말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Can I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guys? 하고 끝을 휙 이렇게 올려봐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좋아요. 추천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동사 하나 recommend 써도 되고 make a recommendation 써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의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politeness 정중함의 정도 역시 구조를 통해서 어순을 바꾼다거나 어휘 사용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조절을 할 수 있죠. 그게 영어의 매력이잖아요. 자, 아주 세련된 표현이고 저도 굉장히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추천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해도 될까요? 거의 한 요런 느낌? 조동사 들어갑니다. 잘 들어볼게요. I would be happy to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I would be happy to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I would be happy. 이 녀석 꼭 기억해 주세요. 발음을 추가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I'd be happy or I would be happy to make a recommendation for you. 아주 세련된 좋은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요. 뭔가 추천을 하다라고 할 때 이 make a recommendation을 가지고 말을 만들면 되는데 추천은요, 그냥, 메뉴를 골라준다거나, 색깔을 골라준다거나, 상대에게 뭔가 여러 가지 중에 요거 어때? 라고 하는 것이 추천에 가깝고요. 제안은 행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그것이 바로 제안이고 영어로는 자 문장 속에서 발음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Let me make a suggestion. Let me make a suggestion. 아주 일반적이죠. 그리고 렛미는 우리 이제 입에 붙었죠. 회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덩어리입니다. 아주 좋은 편이고요. Let me make a suggestion.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은 약간 어떤 표현하는 방법, 내용은 또 뭐 거기서 거긴데 표현 방법을 좀 다양하게 익혀볼게요. 자, 이 상황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격이 있어요. 렛미나 캐나이보다 더 윗단계고 미드나 영화에서요. 회사 같은 데서 회의하는 장면에 대사로 자주 나옵니다. 이 덩어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OK가 들어가는 이 녀석은요. politeness, 정중함에 있어서는 한 중간 정도 그 말은 아주 정중한 표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문장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Is it okay for me to make a suggestion for this situation? 자, 문장 전체 속에 똑같은 전치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똑같은 아이가요. 한 번 더 듣죠? 이 녀석을 의도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한 번에 소개해 드리려고요. Is it okay for me to make a suggestion for this situation? Is it okay for me to make? 여기 있는 for me의 해석은 내가
Alright, to make a suggestion.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 따라 들어갔던 for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위하여. 사실 대부분이 for 하면 어떤 우리말 해석이 떠오릅니까? 라고 여쭤보면 위하여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주면서 This is for you. 널 위한 거야. 당연히 우리한테 가장 익숙합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름하여 투부정사, to infinitive 나올 때 바로 앞에서요. for 뒤에 이 to 동사를 행위하는 행위자가 붙죠. 그래서 원래 for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유, 목적, 가치, 자격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for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to 뒤에 나오는 이 행위의 주체다라는 그 사인을 for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내가, 네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Hey, is it okay or is it possible for us to do it? 우리가 그거 하는 게 가능해요? 나중에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뿌리부터 한번 설명을 쫙 드릴 텐데요. 왜 이렇게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건지 자주 씁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쵸? 그래서 is it okay or is it possible for us?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가 right? to do the job.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됐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썸네일에는 한 점 더 따서 이겼다 이렇게 해놓고 대체 왜 이 얘기는 안 나오는 거야? 라고 기다리신 분들. 자,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같이 들어갈 건데요. by는요, 첫 번째 의미가 위치입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창가, 문가, 바닷가. by the window, by the door, by the sea, by the river.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관계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렇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려면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가까이 있죠. 그래서 수동태 BPP I was bitten 물렸어 by a dog 어떤 멍멍이한테 근데 그 멍멍이가 저랑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물렸지. 우리 채널 재생 목록에 전치사 쉽게 이해하기 그 목록에 들어가시면은요. 수동태 BPP에는 왜 전치사 by가 많을까라는 썸네일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오늘 내용 이해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한번 가볼게요. 한국어로는 해서라는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요.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함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보죠. We can communicate by making various suggestions. We can communicate.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By making various suggestions. 다양한 제안을 해서 혹은 함으로써. 전치사 이 아이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아이가 우리말에 딱 들어맞는 그 해석 표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입으로 내 말의 영어를 만들어낼 때 빠른 속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해서. 근데 그 의미의 밑바닥에는 함으로써라는 방법의 의미를 감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들을게요. We can communicate by making various suggestions. We can communicate by making various suggestions.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우리 책에 당연히 담았겠죠. 여러분들이 영어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나 이제 영어 좀 해. 어느 일정 수준에 딱 올라간 사람들 100% 하는 얘기예요. 아, 진짜 영어는 동사하고 전치사만 잡는데. 관사는 딴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이 두타마게트로 출발을 해서 지금 스피킹 교재에 전치사 하나가 더 붙어서 들어갔는데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평하건대 정말 여러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도움되는 덩어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구조 얘기는 제가 이제 천천히 다시 우리가 같이 풀어서 동사의 역할, 의미, 전치사의 범위, 그리고 우리가 필수 패턴에 들어가는 구조 이해까지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by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by 한 부분만 들어갑니다.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페이지 보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예문 3개로 오늘 단단하게 by에 대한 이해 한 번 더 단단하게 가져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요. 한 점을 더 따서 그 경기를 애써 힘들게 노력해서 딱 내가 이겼어. 요런 의미가 됩니다. 자, 문장 잘 들어보실게요. I managed to win the game by getting another point. I managed to win the game by getting another point. by getting another point. 한 점 더 따서. 오케이? 한 번 더 by getting another point. 한 점 더 따서 I managed to win the game. 선생님, 여기에 could 쓰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could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었어 라는 조동사 could에 대한 오해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애써서 특정 상황에 애써서 노력해서 해냈어, 할 수 있었어. 따라할게요. I managed to win the game. 됐죠? 힘들게 겨우 이겼습니다. 한 점 딱 더 따서 by getting another point. 이것이 by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번 더 manage to인데요. 왜 장소 같은 데 찾아갈 때 물론 요즘에 뭐 구글 맵도 있고 뭐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만 방법을 말할 때 길에서 사람들한테 물어 겨우 여기 찾았어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문이죠. 자, 듣고 따라가 볼게요.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by asking people in the street.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by asking people in the street.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정말 제가 작정하고 매니저 넣었습니다.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by asking people in the street. 됐죠? By asking. 물어서. 됐나요? by ing. 너무나 중요한 by ing.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방법 이야기죠. 새로운 어떤 단어, 어휘들은 종이에 써서 혹은 씀으로써 이렇게 익힐 수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단순히 외울 수 있어, memorize가 아니고 익히다가 바로 이 동사가 들어갑니다. 들어보죠. People can learn new words by writing them on a piece of paper. People can learn new words by writing them on a piece of paper. People can learn, L-E-A-R-N. 네, 익히다 요 단어입니다. New words by writing them. 앞에 words라는 명사의 대명사로서 by writing them. 됐죠? 종이에 쓴다. 종이에 쓴다 할 때 나의 도구가 반드시 종이와의 접촉을 이루죠. 그래서 전치사 on 들어갑니다. On a piece of paper. Right. 자, 요 문장 오늘 우리가 동사하고 전치사부터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시작 by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번씩 더 들으면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그리고 이 by ing 구조는요. 특히나 뭐 OP라든지 시험 영어 때 딱 쓰면 점수 확 올라갑니다. 그만큼 영어에선 중요한 구조예요. 자,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I managed to win the game by getting another point. I managed to win the game by getting another point. I managed to win the game by getting another point. 소리 내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문장도 아주 현실감 있는 문장입니다.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by asking people in the street.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by asking people in the street. I managed to find this place. 찾을 수 있었습니다. By asking people in the street. 됐죠? 자, 세 번째 글로 써서 종이에 써서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들어보죠. People can learn new words by writing them on a piece of paper. People can learn new words by writing them on a piece of paper. By writing them on a piece of paper. 오케이. 자, 오늘 드디어 동사하고 전사 같이 출발해봤습니다. 내일 저는 더 중요한 전치사 동사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항상 언제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